자, 사회복지학 개론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기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직접 지금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선 좀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기회가 이번 학기에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하여간 제 이름은 조기원이고요. 연락처와 이메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강의 시간이 이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이 원래 원래는 월요일에 있었었어요. 그 원래 계획은. 그런데 그 수요일로 옮기면서 동영상 강의로 전환이 됐는데 그 배경과 취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 선배인 작년 입학생 같은 경우에 1학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학교에 모이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을 너무 볼 기회도 없고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불만 사항이었던 셈이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전체적으로 출석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내내 월화수목금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번 기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 7시에 10시까지 집에 돌아가면 뭐 10시 이후에 근데 그걸 월화수목금 내내 거기에 뭐 과제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야간이 직장과 병행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정도는 딱 가운데 있는 수요일 정도는 동영상으로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전달받았는데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참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요일 날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용하셔도 되고 뭐 하여간 시간 나실 때 일주일 중에 어느 때라도 강의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배경과 취지로 이번 학기 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뭐 변동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이 과목은 학기 말까지 동영상으로 진행될 것이 이제 확정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물론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86학번입니다. 86년도에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그 당시엔 사회사업학과였습니다. 전국에 몇 개 대학이 없었어요. 한 20개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 한 10개 정도 대학.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사업학과 입학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나름 인기학과,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경쟁률이 높은 인기학과가 되면서 학교마다 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뭐 없는 학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했고 이번에 겨창대학에서도 야간에 성인반을 개설한 것도 그만큼 원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86년도에 입학을 해서 군대 갔다 와서 9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사회복지관에서 약 다 합하면 한 1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주요한 경력은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막 입학한 상황이라서 그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에서도 간략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1년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이제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 그 당시 명칭은 태화여자관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100년 된 거죠. 1921년도에 설립이 됐었으니까요. 지금도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강남구에서 그 지금 소재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태화복지관의 관장님이 모든 사회복지사는 석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 그게 어떤 그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에도 석사가 뭐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90년대 말에 어, 그 석사를 꼭 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 제 주요 관심 분야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좀 더 전문화된 분야로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멀리 가보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미국의 남일리노이 시카고 있는 주가 일리노이 주인데요. 그 남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장애인 복지를 주로 했고요. 석사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박사를 할 기회가 뭐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그 이제 엘러베마 주립대학교 플로리다주 옆에 있는 남부입니다. 미국의 엘러베마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돌아와서도 계속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했는데요. 그것도 또 이제 어쩌다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제가 강의를 전담으로 하는 그 이제 강사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멀지 않습니다. 그 거창에서 멀지 않고 그 경남 진주에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전업으로 강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경남 쪽하고도 아마 또 연결이 된 거일 수 있겠는데요. 한 10년쯤 됐습니다. 전업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1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이전에도 그냥 한두 과목씩은 이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요. 전업으로 한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외에도 여러 학교, 거창대학에서 강의 시작한 것은 지난 학기입니다. 지난 학기가 처음이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학기여서 사실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 뭐 전 외래 교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강의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학교 사정에 대해선 그 뭐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만 학교 전반적인 흐름은 학과 사무실에 주로 물어보시는 게 또 학과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그 밖에 뭐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거창대학교에서는 주간에 그 1학년, 2학년 대상으로도 강의를 이번 학기부터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간략히 볼 텐데요. 강의 계획서가 그 이제 전체적인 건 그 파일로 올려져 저기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학 개론, 거의 대부분의 대학 전공에 무슨 개론이라는 과목이 대개는 있는데 그게 대개 1학년 첫 학기에 합니다. 첫 번째 과목의 의미인 건데요. 그 전공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이제 2학년, 3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루는 모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개론의 의미가 개략적으로 다룬다라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자, 수업 개요에 대해서 보면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사란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성인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서도 그 이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제 관련된 교과목을 진행을 해보면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가장 많은 경우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근무를 직업을 갖기 위한 전망을 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 외에도 다양해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신 분들은 그 승진의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좀 나이가 많으시면서 꼭 급여를 받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잘 하려다 보니 기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욕구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가 상당히 이제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2급 자격증은 졸업하면 기본적인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 끝내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2급 자격증은 나오기 때문에 1급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일단 따놓고 보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해놓고 보자. 하도 이제 분야가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업무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다 그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다 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 실무에 필요한 사회복지 기초 지식을 현장과 관련해서 보다 쉽게 이해력을 돕고자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는 개념, 범위, 가치 등을 습득하고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실천 방법, 행정, 정책, 인력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간략히 다루는 겁니다. 자, 교재는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강의와 함께 그 교환이 아래 한글로 편집된 교환이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텐데요. 그 출판된 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이 제가 평생교육원이라던가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걸 동영상 강의와 함께 이제 그 LMS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될 학교 시스템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들으면서 메모도 하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교재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환에 보면 번호 체계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큰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작은 번호고 실제 내용은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번호 체계가 이게 제일 큰 번호, 다음 중간 번호, 그 다음 중간 번호, 제일 작은 번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숫자를
둘러싸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 정도 둘러싸고요. 이렇게 둘러싸고 완전히 둘러싸고 그 순서대로 번호체계가 된다는 것 그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와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평가 기준이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40%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 10%, 출석 10%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건 이건데요. 사회복지 분야를 한 가지 선정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한 건데, 자, 지금 화면을 좀 더 미리 가보면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11주부터 약 14주까지는 각 분야를 다룹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 이게 복지가 사실 맨날 붙으니까 제가 수업 때 그냥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을 건데요. 복지가 뒤에 붙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뭐 처음이니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뭐 하여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지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적성과 선호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사회복지 분야 한 가지 선정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데 리포트 제목은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좀 더 세부 주제를 결정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 제목이라고 딱 규정된 걸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제목 장애인 복지와 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장애인 직업 재활의 현황과 과제 뭐 꼭 현황과 과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복지의 세부 분야 세부 주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지금 처음 사회복지학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뭐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뭘 정하라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자료를 참고하는 겁니다. 백지 놓고 내가 뭐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있을 텐데요. 꼭 책을 펼치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 하시면 관련된 자료와 논문을 뭐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 논문이나 관련된 자료를 쭉 뭐 인터넷에도 그냥 일반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러시면 그렇게 자료를 검색하시면서 요 분야가 재밌겠다. 또 관심이 간다거나 흥미가 간다거나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작성을 리포트를 하시는 건데요. 리포트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직 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시고 그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 이후에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데요. 그래야 학습하셨던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중간고사 이후에 또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분량 제한 없습니다. 뭐 맥시멈, 미니멈, 최소, 최대 분량 제한 없고요. 학기 말 제출이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도 그 즈음에 가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별 수업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LMS 보통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시스템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보통 LM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VOD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된 동영상 강의를 재생해서 듣는 걸 VOD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 주차별 강의 좀 살펴보면 1주차에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어서 사회복지 개념과 사회복지 관련 개념, 2주차에는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의 동기, 3주차에는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 그리고 윤리, 4주차에는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 사회복지 급여와 시설, 5주차에는 역사를 다룰 거고요. 6주차에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주차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의와 목적, 관점, 실천 대상 체계 이런 것들을 다루겠고요. 9주차 중간고사를 8주차에 보고요. 이어서 9주차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과 과정, 대상, 사회복지의 역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기본적인 사회복지학 개론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10주차부터 이제 강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행정, 정책, 법, 사회복지 조사 이런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실천은 이 앞에서 다룬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천 외에 필수 과목들을 다루게 되겠고 11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각종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간략히만 다루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개론이에요. 자세한 걸 다루지 못합니다. 지금 주간반의 경우에 제가 이번 학기에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복지를 한 학기 내내 물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개론 과목에서는 계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한 주 중에서도 4분의 1 분량, 시간을 따지면 한 20분 내외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을 여기에선 강의하게 될 텐데 제가 주간반에 이걸 한 학기를 해요. 자, 이거 굉장히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여러분 졸업하기 전까지 해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학 개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시스템과 관련됐을 때 제가 1, 2, 3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1강과 2강에서 이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매 주마다 주로 동영상, 물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동영상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동영상 말고 이제 영화라거나 이제 이런 그런 동영상을 이제 자료들을 활용을 한 강의를 특강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계획서는 1주와 2주, 1강과 2강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고요. 매주마다 3강은 그때그때의 주제에 따라서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1주와 2주, 1강과 2강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최근에 촬영한 거는 아니고 과거에 촬영한 내용인데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파워포인트를 편집해서 제대로 된 편집을 해서, 저는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편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글씨밖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1강과 2강에서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편집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강의한 과거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굴이 나와요. 제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좋던 싫던 간에 보셔야 되겠고요. 3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특강 형태로 매 주마다 진행이 될 텐데, 대개는 한 주로 끝나겠지만 주제가 좀 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주제가 이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 건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주와 2주는 2주 강의로 이 내용들이, 강의 계획서의 내용들이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3강, 1강, 2강, 3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강에서는 제가 그 주마다 한 주제를 잡아서 특강 형태로 진행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진행이 되고 이건 이것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매주마다 1주, 2주, 3주, 1강, 2강, 3강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3강은 그때그때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뭐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2학기 때는 제가 직접 출석 수업에서 만나게 될지 이렇게 계속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게 될지는 2학기 때는 뭐 또 그때 가봐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